소한 대한 입춘이 지나고 매서운 바람끝도 조금은 무뎌질 무렵 새해 들어 처음 맞는 보름, 정월 대보름이 온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연을 날리는 사람들.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보며 잠시 삶의 고단함을 잊어보기도 하는데 날리던 연에 한 해의 소망을 실어 하늘로 띄워보내고 나면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다. 대낮 같은 보름 달빛 아래선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가 한창인데 정월 대보름 밝은 달빛은 어둠과 질병, 재액을 막아내는 밝음의 상징. 사람들은 이날 마을 제사를 지내고 풍물을 치며 풍년을 기원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일 바빠지는 어머니. 정성껏 술을 담아 맑게 거르고 갖은 나물에 오곡밥, 거기다 귀한 약밥까지. 풍성한 음식은 정월 대보름날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오래전부터 달을 영험한 존재로 생각하고 숭배했던 우리 선조들은 달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보름이면 그를 기념하는 제사를 하늘에 지내곤 했다. 우리네 명절에 보름때가 많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달을 좋아하게 됐을까? 그 답은 바로 농사에 있다. 오늘날과 같은 달력이 없던 시절 농사철을 알려주는 기준, 바로 달이었다. 달을 보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그 달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정월 대보름 풍습도 그중 하나이다. 오늘날 그 대보름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약화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대보름은 설날, 또 추석, 그리고 단오와 함께 상당히 큰 명절이었습니다. 정월 보름, 굳이 대보름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그날만은 대보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그 보름 명절은 사실 많아요. 추석도 보름 명절이고 백중도 그렇고 유두도 그렇거든요. 6월 보름. 그런데 굳이 정월 보름만 대보름이라는 것은 실제는 그 대보름이 상당히 큰 명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충남 논산의 가야곡. 백제시대 귀족 마을이었다는 유서 깊은 고장. 넓은 들과 나지막한 산세가 더없이 편안해 보이는 이 마을에 부지런하고 깔끔하기로 소문난 남상란신의 대가족이 터를 잡아 살고 있다. 마당에서는 술밥을 찌는 준비가 한창인데 이댁 정월 대보름 준비는 귀발기술 담기부터 미리 시작된다. 술의 주재료인 곡식을 고슬고슬하게 쪄내는 것이 흔히 말하는 술밥. 보통 쌀을 쓰지만 이 댁에서는 찹쌀을 쓴다. 술밥을 찔 때도 떡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루번을 붙여야 한다. 꼼꼼하게 꼭꼭 눌러서 증기가 새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요령. 번거롭고 힘든 일인데도 불평하지 않고 따라주는 젊은 며느리가 기특하고 고맙다. 시루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다음은 찹쌀을 넣을 차례. 충분히 불린 찹쌀과 깨끗하게 손질한 솔잎을 켜켜이 넣는다. 싱싱한 솔잎을 넣어 술밥을 찌면 술이 더욱 향기롭고 맛이 깔끔해지기 때문에 남상란 씨는 꼭 솔잎을 함께 넣어 술밥을 찐다. 임금님께 진상했던 술이라 하여 왕주라 불리우는 이 댁의 술은 명성황후의 직계손이었던 외할머니로부터 남상란 씨가 그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정월 보름날 기발기술을 아침에 일찍 잡수시면 기가 밝아져가지고 농사질 때도 건강하시고 기도 밝고 그 건강을 위해서 그 조상님들 이렇게 슬기롭게 기발기술을 잡수셨어요. 우리는 꼭 왕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발기술로 빨갛게 해서 아침에 꼭 한 잔씩 식구들마다 다 마시고 또 구름도 깨뜨리고 뭐 호두나 뭐 예, 그러니 종기 같은 것도 없어지라고. 정월 대보름에 마신다는 귀발기 술에 대한 이 얘기는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동국세 시기에는 귀발기 술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정월 대보름날 아침 일찍 맑은 술, 즉 청주를 차게해서 한 잔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 라는 내용인데 과학적인 근거는 알 수 없지만 민간에 널리 퍼졌던 풍습임을 알 수 있다. 그럼 귀가 밝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정월도의 보름 새벽에 우리가 귀발기술을 먹는 건데 특히 이것은 우리가 아주 깨끗한 소식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차가운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이주라고도 하고 우리가 칠홍주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귀발기술을 데우지 않고 이렇게 마시면은 한 해 동안 이렇게 맑고 깨끗한 소식만 듣는다 이런 뜻에서 마신다고도 하고요. 술밥이 잘 쪄졌나? 한번 보자. 아이고, 냄새가 아주 좋다, 야. 흘림 냄새가. 잘 쪄져. 이거 저 펴놨어. 너 거기 밟지 말고 다리. 알싸한 소량이 섞인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울 무렵 술밥이 완성됐다. 고슬고슬하되 설익지 않게 쪄내는 비결은 바로 오랜 세월 몸에 밴 경험뿐이다. 아주 잘 쪄졌어. 술밥이 이렇게 부드럽게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은 부드럽게 쪄지야. 잘 쪄진 거야. 술은 술밥이 잘 쪄져야지. 술밥이 잘 안 쪄지면은 술이 쉬어. 그리고 술을 이렇게 식혀야 돼. 식히고 이 뜨거울 때 이렇게 누룩을 넣어야만이 골기한 냄새, 이 누룩 냄새가 없어서 술 맛이 아주 상콤하고 부드러워. 자, 이걸 이렇게 넣어서 버무려. 이렇게. 응. 뜨거운 술밥에서 한 김을 뺀 버무려야 후 돼. 누룩을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식기 전에 고루 섞어야 잡냄새가 정성들이 없어진다고 뭐든지 잘 하니 되는 거야. 일손이 저절로 바빠진다. 술을 발효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누룩은 밀을 굵게 빻아 띄워서 만든 것이다. 먹는 술이야 이게. 이제 술 만들 것 같아 이제. 누룩과 잘 섞은 술밥은 자배기에 담아 식혀 놓는다. 오, 야, 저 대박 줘. 자, 이건 구기자고. 응, 구기자. 구기자고 이건 산수유야. 응, 산수유. 산수유고 이건 오미자. 응. 오미자. 이건 복분자. 복분자가 또 몸에 좋고 하다 해서 복분자 넣고 감초 좀 넣고 또 이건 음양과학이야. 음양과학을 이제 음양과학이 또 이게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뭐 몸에 좋게 해서 음양과학하고 이건 또 저기 매실을 꼭 넣어야 돼. 매실 넣고 고추는 개운하고 이 술에 그 잡기라든지 그런 것이 안 돼서 술이 아주 정성스럽게 잘 되라고. 이거 구절주 좀 조금 따서 구기자, 산수유, 복분자에 매실까지 온갖 귀한 약재를 아끼지 않고 넣는 귀한 술. 누룩 섞인 술밥에 한약재를 넣고 같이 발효시킨다는 것이 특징이다. 약 되는 거야, 약. 자, 이렇게 잘 줘서 봐. 그 약이 되고 아주 몸에 좋은 것만 넣어가지고. 네. 재료가 다 준비되면 맑은 물을 부어 잘 섞어준다. 명성황후 친정인 여주 민신의 집안에서 만들었다는 이 술이 가야곡에서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물맛 덕분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일 동안 숙성시키는 거야. 그 민비 집안이야, 친정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그 민재득 씨라고
그 할머니한테 배워가지고 우리 친정 어머니가 배우셔서 또 내가 엄마한테 배웠지 어머니한테. 예. 물을 부어 잘 섞은 재료는 깨끗이 손질해 놓은 항아리에 담아야 한다. 술이나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이 가장 맛있게 익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통기성이 좋은 항아리 안. 산소가 적당히 공급되어 썩지 않고 잘 발효가 된다. 왕주의 숙성 기간은 무려 100일. 100일 후면 이 항아리는 맑고 향기로운 술로 가득 찰 것이다. 자, 됐다. 부정 타지 말라고 붉은 고추와 대추를 넣는 남상란 씨.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술이 다 익었다. 빨 같은 색깔이 다 우러나 분홍색으로 변한 약재들이 꽃같이 떠있고 상큼한 발효 냄새가 코를 찌른다. 술단지에 용수를 박는다. 맑은 술, 청주를 뜨려는 것이다. 대나무로 만든 용수를 항아리 안에 넣으면 그 안에 맑은 술이 가득 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 청주다. 영수가 이거 너무 커가지고. 용수에서 떠낸 술은 고운 체에 다시 한번 걸러낸다. 이것은 더욱 정갈한 술을 얻기 위한 과정. 제사가 많던 옛날 웬만한 집이면 커다란 술단지가 있기 마련이었고 거기에는 또 의뢰히 용수가 박혀 있곤 했다. 예로부터 술은 약주라고 했다. 아이들이 체하거나 배가 아프면 약 대신 손수 담근 술 한 잔을 주시던 할머니. 우리 술은 그런 거였다. 체에 걸러낸 술은 술병에 담기 전 앙금을 가라앉힌다. 맑고 투명한 색, 은은한 향기가 일품인 정월 대보름 귀발기 술은 이렇게 완성됐다. 대보름날 이른 아침, 집집마다 보름 깨기가 한창일 즈음. 남상란 씨 댁에서도 웃음이 묻어나고 있다. 보름 깨고 귀발기 술도 가지고 왔고 야 신나겠다 애들 밥도 있고 고맙네. 정성으로 빚은 술을 먼저 할아버지께 올린다. 시원하니 좋다. 온 식구가 한 잔씩 마시는 술. 이게 바로 귀발기 술이다. 기발거지겠네. 아, 너도 한번 한 잔 먹어봐. 귀발기 술. 기발거진데 아가. 너는 신경만이야. 먹어봐. 아이고 잘 먹네. 그중에 또 돌아다녀 앉아서 먹어. 아이고. 아이고. 의젓하네. 이걸 먹어 이거. 귀발거지는 거니까 먹는 신경만이야. 천천히. 쓴 술 맛에 울상이 되는 꼬마 때문에 집안엔 또 한 번 웃음꽃이 피고 야, 이거 좀 하나 좀 떼밀어봐. 귀발기 술 다음에는 부럼을 깬다. 간다. 맞았죠. 시아가 자, 먹어봐. 그럼 깨자 하고 이제는 약해진 치아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즐겁다. 팔을 깨지 말고. 깨자. 아유 그래야. 아이고, 하고도 안 돼. 그건 하지 마봐. 민영이 깼어? 민영이도 깨봐 빨리 깨서 깨봐 다 깨밀어봐 에이 잘하네. 던지자 불어 깨자 불어 깨자 1년 내내 부스럼 나지 말라고 이가 튼튼해지라고 한다는 부럼 깨기. 하지만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데 또 보름날 아침에는 우선 그 부럼을 깹니다. 그래서 부럼이라는 것은 열매죠. 열매를 깨서 이제 이렇게 처음에 깬 거는 이제 버리죠. 내부럼 그래서. 그런데 그 부럼은 사실 의미가 있어요. 열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 씨앗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먹음으로써 한 해에 뭐 이제 건강을 빌기도 하고 복을 빌기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둥근 열매. 농업으로 삶을 이어갔던 우리에게 잘 여문 씨앗은 풍요와 힘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귀발기 술과 부렁 외에 정월 대보름날 먹었던 시절 음식으로 약밥이 있다. 약밥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만큼 그 맛도 뛰어난 음식이다. 약밥에 들어가는 재료로는 잘 여문 밤과 대추, 잣, 불린 찹쌀, 그리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는 꿀을 넣는데 요즘은 흑설탕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맛과 색을 더하기 위해서 간장을 쓰고 참기름으로 고소한 맛과 향을 더한다. 동국세식에 나오는 약밥에 관한 기록을 보면 약밥이 신라시대부터 전해져 오는 오래된 음식이란 걸 알 수 있는데 만드는 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찹쌀을 쪄서 대추와 밤, 잣을 넣고 기름과 꿀, 간장에 버무린다는 조리법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월 대보름날 약밥을 먹게 된 유래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져 오는데 신라 소지왕 10년 정월 대보름날 왕은 병풍을 쏘면 2사람이 죽고 쏘지 않으면 1사람이 죽는다는 점괘를 받게 된다. 당연히 어떻게 하나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까마귀가 나타나 시끄럽게 울었고 이상하게 생각한 소지왕은 즉시 활을 쏘아 병풍 뒤에 숨어있던 자객 2명을 없앨 수 있었다고 한다. 까마귀 덕분에 목숨을 구했으니 이날 검은 밥을 지어 까마귀에게 제사 지내게 했고 이때 생겨난 음식이 약밥이라는 것이다. 그래 여기 뭐 약밥을 만들려면 먼저 불린 찹쌀을 시루에 쪄야 하는데 가마솥에 불을 지펴 김을 올린 후 시루를 얹는다. 그 다음 시루에 하얀 배보자기를 깔고 불린 찹쌀을 넣는데 약밥을 잘 만들려면 우선 찹쌀을 알맞게 쪄내는 것이 중요하다.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찹쌀을 잘 넣은 후 딱 이렇게 배보자기로 잘 싸고 솥뚜껑을 덮는다. 찹쌀을 찌는 동안 한쪽에서는 나물 준비가 한창이다. 정월 대보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나물. 지난 가을 알뜰히 갈무리에 두었던 말린 호박이랑 추나물이 귀한 대접을 받는다. 오늘 준비하는 나물은 무려 9가지. 나물 장만하기가 어디 그리 만만한가. 옛날 대보름 얘기로 그 고단함을 달랜다. 9가지 나물을 먹어야 힘이 나서 농사도 잘 짓고 그 여름에 또 더위도 안 먹고 열나는 날 막 밥도 얻어 먹으러 다니고 오곡밥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잖아. 예. 그래서 밥을 9번 먹는다고 그래 집집마다가 얻어 먹고 또 뭐 아홉 그릇 삶고 밥도 9그릇 먹고 그렇게 한다고. 열나는 날은 또 잠자면 눈썹 쉰다고 잠도 안 자고 돌아다녔어. 마늘 보름 때 되면 이렇게 그냥 음식해서 동네 사람하고 논아 먹고 애들도 먹이고 그렇게 건강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먹이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보름밥 먹으러 오라고 이제 친구들 동네 어른들 오라고 해서 같이 먹고. 그래. 보름밥은 여럿이 먹었다 그래. 여럿이 먹었지. 음식 장만은 여자들 목. 가마솥 불때기는 자연히 할아버지 차지다. 써졌나? 예. 솥뚜껑을 열자 얼굴에 끼쳐오는 구수한 김이 명절을 앞둔 기분을 돋구는데 빨리 가시고. 치워. 알맞게 쪄진 찹쌀을 자배기에 담고 준비한 재료들과 섞어야 한다. 잘 여문 밤과 씨를 뺀 대추를 넣고 고루 섞은 후 검은색과 독특한 맛을 내는 간장을 넣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니까 간을 봐가며 적당히 넣는다. 넣어. 간만 넣어봐. 또 너무 짜면. 큽니다. 참기름 넣어, 참기름. 참기름 넣고 꿀도 넣고.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꿀을 넣고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고루 섞는 게 중요한데 이때 찹쌀이 으깨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치대야 돼. 이게 약밥이야, 약밥. 이게 자, 위에다 살짝 봐봐. 아, 근데 여기다 넣어. 자. 이게 이렇게 해서 또 바로 또 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 한 2시간 이게 간이 배고 뭐 참기름 맛이라든지 간장 맛 뭐 이런 맛이 꿀맛이 밥에 베게 이렇게 이제 2시간을 재는나 보죠. 이제 2시간 정도 재놨다가 또 푹신 한 1시간 이상을 또 오래오래 찌야 돼. 그래야 이게 제맛이 나고 이제 다 같이 어우러져. 밤도 있고 이제 이 밥도 부드럽고 이 약식의 제맛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이런 음식 친정 어머니에게서 음식을 배웠던 남상란 씨. 곱기만 하던 그도 이젠 할머니가 되어 며느리에게 음식하는 걸 가르치고 있다. 손맛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골고루 섞은 후에는 간이 배고 색이 잘 나도록 2시간 정도 두었다가 쪄내게 된다. 찹쌀에 고루 간이 배면 시루에 다시 김을 올린다. 이제 길고 복잡한 약밥 만들기의 마지막 과정이다. 부드러운 맛이 나도록 센 불에 푹 쪄내는 것이 맛있는 약밥 만드는 비결이다. 불을 돋운 지 1시간 남짓. 약밥이 완성됐다. 최종 심판은 언제나 시어머니 남상란 씨 목. 됐다. 완성된 약밥을 납작한 자배기에 붓고 재료를 다시 한번 저어준다. 굵은 밤 대추를 위로 올려서 고명으로 삶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근자근 눌러준다. 맛있지? 정말 맛있어, 진짜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단 말도 있듯이 완성된 약밥을 네모 반듯 예쁘게 썰기 위해선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신라시대 때부터 먹었다는 맛있는 음식 약밥. 정월 대보름 시절 음식 약밥이 이렇게 완성됐다. 정성껏 마련한 나물들, 고소한 냄새가 입맛을 당기는데 정월 대보름은 나물 잔칫날이다. 시금치, 토란, 도라지, 취나물, 묵은 나물, 생나물 할 것 없이 구할 수 있는 나물은 죄다 상에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겨울 끝자락 채소가 귀하니 때 갖가지 나물로 푸짐한 정월 대보름상을 차렸던 것이다. 종류는 관계없지만 보통 9가지 나물을 해먹었다. 정월 대보름 음식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오곡밥. 5가지 곡식을 섞어서 영양을 골고루 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홉 가지 나물과 오곡밥, 약식까지 곁들여진 대보름 밥상. 오곡밥은 김이나 나물에 싸서 먹었는데 이를 복쌈이라고 했다. 여기엔 쌈을 싸듯이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아유, 맛있게 됐다.
정성껏 마련한 밥상 앞에서 식구들 마음은 부자가 된다. 자, 천천히 잘 먹어. 경호도 많이 끓였네. 잘 됐어요? 약식? 방송 드려 했잖아 어제. 경우야 이따 이거 다 먹었네. 자, 이쁘게 먹어봐. 아유 잘 먹는다. 달콤한 약밥 먹기에 아이들은 마냥 신나고 맛있지? 푸짐한 대보름상에 어른들도 즐거워지는 날. 자 경호. 아 벌려 입 벌려. 손주 입에 복삼을 넣어주는 할머니. 아유 잘 대대로 이어져온 대보름날 풍경이 아마 이랬으리라. 정월 대보름에는 오곡밥하고 9가지의 묵은 나물을 먹는데 이 9라는 숫자는 우리가 좋아하는 양의 수인 3이 3번 겹쳐지는 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가지 이상의 묵은 나물을 먹고 또 이러한 겨울철에 채소가 잘 나지 않는 시기에 묵은 나물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이러한 정월 대보름의 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 만들 때 뒷전에만 계시던 할아버지가 이제 연 만들기에서 숨은 실력을 발휘하신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는 아이들. 할아버지 연 만드시는 모습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 종이를 곱게 접어 잘라보니 어느새 가운데 동그란 구멍이 나 있다. 다음은 뱃살을 붙일 차례. 어린 손주들에게 연을 만들어주고 있으려니 마음은 저절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데 풀이 약하구나. 이렇게. 나쁜 것을 다 연이 찢쳐가는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즐겼던 연 날리기. 정월 대보름에 날리는 연에는 그 해의 애군을 멀리 쫓아보내 버리려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이 다리가 실다리였니? 네 다리야. 만사형통되고. 아직은 바람 끝이 차가운 들판. 연 날리기에 딱 좋은 날씨다. 얼레가 힘차게 돌아가자 소망을 담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연. 정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야곡의 대보름맞이. 맑은 술을 빚고 하늘 높이 연을 날리던 정월 대보름. 그리운 이 풍경들이 아직 가야곡에 남아 있었다.